자, 이번 영상에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했을 때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 독립표본 T 검증을 했을 때 나왔던 그 T 값을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집단이 이제 두 개인 이 집단 간의 평균을 살펴볼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단은 독립변수는 하나예요. 성별. 그리고 집단의 수준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성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종속 변수가 뭐냐면 학교에 대한 호감도예요. 자, 학교에 대한 호감도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차이냐? 평균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졌던 간에 보통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t라는 값이 나오고요. 두 개의 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추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t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자, 학교 호감도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모았더니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15명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도 역시나 t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남학생이 55명이고 여학생이 45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t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어떠한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 수는 항상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그때마다 t값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단이 두 개일 때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는지 볼게요. T의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집단 간 자유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집단 내 자유도입니다. 집단 내 자유도예요. 집단 내 자유도. 그리고 이 부분은 통계치, 보통 T값이라고 하죠.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이전에 예를 들었던 학교 호감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15명이에요. 그럼 집단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집단 간 자유도는 2-1 해갖고 1이에요. 그래서 여기 T 앞에 여기 1이 들어갔죠. 1이. 그리고 지금 사례수가 25명이에요.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15명. 합치면 25명. 그래서 집단 내 자유도가 23이 되죠. 자, 이럴 경우에 그 뭐가 나왔냐면요. t 값이 2.567이 나왔대요. 근데 참고로 이 t 값 2.567은요. 실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임의대로 그냥 적은 숫자입니다. 분석을 했더니 t 값이 2.567이 나왔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호감도를 보는데 남학생이 55명이고 여학생이 45명이에요. 역시나 남학생,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집단 간 자유도는 1입니다. 그리고 집단 내 자유도는 뭐냐면 남학생 55명과 여학생 45명을 더하면 그 100명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하나씩 빼면 집단 내 자유도는 98이 되고요. 이때의 t값이 2.687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맨 우측에 있는 걸 보면은 남학생이 250명이고 여학생이 270명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 호감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별이 남녀이기 때문에 t값이 집단 간 자유도는 1이 되고 집단 내 자유도는 지금 520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죠. 이게 520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될까요?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합치면 520이 됩니다. 근데 520이 되는데 여기서 남학생이 3명이 빠지고 여학생이 3명이 빠지기 때문에 집단 내 자유도는 518이 돼요. 518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518입니다. 518이에요. 어떤 t값을 했더니 29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빨간색으로 내온 수치가 있죠. 이 수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통계치라고 얘기해요. 보통 t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러한 지금 제가 임의대로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저 값들은 어떤 값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오는 값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집단 간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평균 차이를 봤더니 T값이 2.567이 나왔어요. 그러면 2.567 도대체 또는 2.687이 나왔고 2.98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값들이 큰지 안 큰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비교 값이 뭐냐면 바로 통계치 또는 임계치라고 하는 크리티컬 밸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치와 임계치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가지고 통계치가 임계치보다 크면은 연가설이 기각되는 거고, 통계치가 임계치보다 크면은 죄송합니다. 여기가 통계치가 아니고요. 통계치가 아니고 기각치입니다. 기각치. 기각치. 여기는 518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와 기각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통계치가 크면은 연가설이 기각되고 반대로 통계치가 기각치가 작으면은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채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걸 보면요. 이 첫 번째 걸 볼게요.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15명 사이. 그럼 집단 간 자유도는 1이고 집단 내 자유도가 23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통계 프로그램에서 유의 수준이 0.05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일단 이거는 T테이블입니다. T테이블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0.05 있죠. 0.05. 자세히 보시면 옆에 투테일과 원테일이 있어요. 양측이냐 단측이냐입니다. 양측이냐 단측이냐. 그래서 0.05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우린 양측을 볼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0.05에서 집단 내 자유도가 23이기 때문에 쭉 오서 만나는 점은 바로 2.069입니다. 2.069. 자, 보시면은 그래서 남학생이 10명이고 여학생이 15명일 때 이때의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 기각값은 2.069입니다. 2.069. 바로 2.069입니다. 참고로 보통 여러분의 T값을 보면요. 항상 T에 대한 부분, 집단이 항상 부집단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집단 간 자유도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집단 내 자유도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T가 23이라는 뜻은 집단 내 자유도가 2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급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총 100명이고요. 이때에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에 돌렸던 T값이 2.687이 나왔대요. 그러면 저 2.687이 저기에 해당되는 기준값, 기각값, 임계치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0.05 똑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딱 98에 가까운 게 없어요. 98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T테이블이 이래서 그런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해서 80, 85, 90 해서가지고 자유도를 아주 세세하게 언급을 한 테이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테이블은 지금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건 100이고 이때의 그 T값은 바로 임계값 1.983입니다. 2.983.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1.984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남학생 250, 여학생 270이기 때문에 총 사례 수가 520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 자유도는 518이 돼요. 이거 지금 못합니다. 518이 됩니다. 이때 기각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0.0으로 변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유의 수준 0.05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0.0으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 500이기 때문에 여기 없고 가장 근사치가 1000이니까 이제 1.96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통계치는 즉 모든 T값은 임계치보다 다 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단과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의 호감도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안가설이 채택이 된 거예요. 즉 남학생과 여학생은 학교 호감도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실제 그 학술지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볼게요. 말하기 시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집단이 두 개예요. 집단 두 개입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례수는 총 83명이에요. 그러면 집단 간 자유도는 1이고 집단 내 자유도는 81입니다. 81이에요. 그럴 때 이때 값이 T값이 5.169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표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T 가로 열고 81 가로 닫고 5.169.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T값은 항상 집단 간 자유도가 1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를 표기할 수가 필요할 없어요. 그러면 T값이 81일 때의 기각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보면은요, 다시 들어올게요. 이렇게 보는데 81에 가까운 거 80이니까 이때 기각값이 1.990입니다. 1.990. 보시면은 1.90 여기 다 써있죠. 1.990. 통계치가 크기 때문에 기각, 연가설이 기각되고 대안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논문에는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연가설, 대안가설은 써있지 않아요. 제가 이 표를 보고 연가설과 대안가설은 제가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럼 연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안가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이 결과표가 도대체 어떤 걸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기 시험의 평균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다. 자, 그러면은 이 표가 약간 결과가 불일치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 이 값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데요. 보통 그 보편적으로 쓰는 표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 불일치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표기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0.05보다 작으면은 별표가 하나가 붙고요. 0.01보다 작으면 별표가 두 개가 붙고 0.001보다 작으면 별표가 세 개가 붙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이 결과치는요, 통계값이 0.005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P가 0.05보다 작다고 하나만 해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아까랑 같은 거예요. 81이었으니까 쭉 갈게요. 아까 기각값이 1.990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0.005였죠. 0.01까지 내려갔을 때 2.639예요. 아까의 기각값보다 훨씬 작죠. 또 갑니다. 이번에 0.001까지 내려갔더니 기각값이 3.416이 나왔어요. 3.416이 나왔습니다. 3.416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이 5.169예요. 이거의 최대한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대한 근사치, 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한 근사치로 가는 게 0.001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SS라든지 기타 스테이타, R, 파이썬, 기타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0.001보다 훨씬 이런 논리라면 계속 가다 보면은 1.990, 2.639, 3.416에서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요 통계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겠죠. 그때의 값이 바로 요 5.169에 가까워지는 값을 찾으면 거의 0.000에 가깝습니다. 0.000에 가까워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 효능감에 대한 건데요. 일단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자기 효능감을 상하로 나눴어요.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나누고 거기에 따른 대인구라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연구는 제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학술지에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자, 대인구라를 봤더니 자아 효능감 높은 집단에서는 그 대인구라이 37.3이 나오고
그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대인 불안이 43.2가 나왔어요. 평균이. 그럼 이 차이,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겁니다. 이 연구가. 그랬더니 이 연구표를 보면은 여기 T값이 8.13이 나왔습니다. 8.13. 8.13 나왔고요. 0.001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전체 사례수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례수는 129고 낮은 사례수는 124예요. 그걸 다 더하면 253이 됩니다. 253이에요. 근데 집단이 두 개이기 때문에 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유도는 251이 되겠죠. 그럼 251일 때에 이 T값이 8.13이 나왔습니다. 8.13이. 그럼 이 8.13이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걸 보면은 일단 251일에 해당되는 그 기각값, 인각값은 1.984예요. 훨씬 크죠. 그러면 영가설이 기각되고 대항가설이 채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는 대인불안의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0.05보다 일단 작아요. 그러니까 P값이 0.001로 나온 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8.13이라는 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0.05에서 100으로 가잖아요. 그럼 1.983입니다. 아까 8점대도 훨씬 작죠. 또 한 번 갑니다. 2.616 가면 8점대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면 0.01이죠. 또 갑니다. 3.390이에요. 8점대가 훨씬 작죠. 그때의 유의 확률은 0.001이에요. 그러면 8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 위에 보이는 이 유의 수준의 값은 0.001, 0.0001 해서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대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0.001보다 작다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본 겁니다. 사례수가 1432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DF를 어떻게 표기했냐면 1,432로 표기했어요. 1,432. 근데 저거를 이 T 검증에 대한 일반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T에 가로 열고 집단 내 자유도하고 가로 닫고 한 다음에 1432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듯이 이 T검증은 집단 간 자유도와 집단 내 자유도를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1,432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의 그 통계라든지 기타 수를 나타낼 때 1000단위가 가면은 일시 100 해서 컴마를 찍어요. 그래서 저거를 1432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1,432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집단 독립표본 T검증이기 때문에 집단 간 자유도예요. 그래서 1이 들어가요. 1. 그리고 집단 내 자유도는 이 두 수를 더한 겁니다. 이 수를 더하면 434가 돼요. 두 사람의 정보를 빼면 4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432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고요. 올바른 표현은 지금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1,432예요. 1,432. 이때의 값이 7.869라는 뜻입니다. 7.869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32에 가까운 거 볼게요. 432에 가까운 거는 뭐 100 정도에 가까운데 뭐 1000단위에 가깝다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96이 1.9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값을 찾을 때 1000단위를 찾는 게 아니라 43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4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432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432보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으로 얘기를 할게요. 432에 가까운 거는 500도 있고 있을 텐데
1000으로 한다면은 1.96가 되고 그 다음에 2.581이 되고 3.330이 돼요. 이 값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432일 때 7.869가 여기 별표 3개가 있죠. 0.001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표를 보시면 알겠죠. 0.05일 때는 1.96이고 0.0일 때는 2.581이고 0.001일 때는 3.30이에요. 그래서 이거 점점 가다 보면 확실히 이 t값은 0.001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t 분포, t 결과값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뭐를 볼 거냐면요. t 검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t 값하고 t 분포의 값하고 z 값하고의 그 비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